이번 시간에는 조합원 간의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조합원 간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조합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학습 내용은 주체별 역할에 대한 이해, 퍼실리테이터 교육 활용법, 관계 형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4개의 주체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갈등도 많고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당연히 의사결정의 속도가 늦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대상도 많고 이래서 주체별로 그 역할과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가장 관건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학생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설립 초기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굉장히 능동적으로 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조차도 생소한 영역이고 그리고 기존의 전통 자체가 오래고 역사가 긴 그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굉장히 생소해서 처음에는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인 조합원들은 그런 것에 왜 아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빨리빨리 참여를 안 하지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가져야 할, 성인 조합원들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인내심이라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켜보고 기다려주면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하는 시점이 도래합니다. 그때까지 성인 조합원들은 학생 조합원들을 묵묵히 기다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약간 마음이 열렸다 싶을 때는 교육이나 홍보로 학교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런 덕목이나 태도 그리고 가치 같은 것을 알려주면은 학생들은 흔쾌히 참여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를 제일 첫 번째 덕목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의외로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공평한 의사결정 방법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조합원이에요. 학생 조합원이고 다른 학생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날 이벤트가 있을 때 학생 조합원에게만 어떤 선물, 이벤트에 어떤 그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원치 않아요. 공평한 방법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을 제가 학생 조합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인 조합원들은 이 점을 잘 유념을 해서 학생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학교협동조합을 활동에 참여하면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첫 번째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인데요. 문제 해결의 과정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때 성인 조합원들은 그래도 살아온 시간도 있고 그리고 노하우랄까 어떤 방법론 면에서 학생들보다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련함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면은 그거는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직원 조합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학교협동조합에서 그 선생님들이 보통 담당 선생님이 배정을 받아서 오시면은 학교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내 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부가적인 행정 업무가 더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그런 선생님들을 이렇게
학교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면 선생님들도 마음이 열리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직원 조합원에 대한 이런 이해를 다지는 활동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근히 선생님들은 순환 보직이 순환되기 때문에 신규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새로 오십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조합을 홍보하는 이벤트, 설명회랄까 조합의 활동을 알리는 그런 홍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 선생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교직원 조합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면은 교육협동조합의 활동이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부모 조합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주로 이사장직을 학부모 조합원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학교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아주 본인이 열심히 열정을 쏟고 노력을 하고 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일단은 모든 다른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하려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구나, 열정이 많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학부모 조합원 임원들, 이사장이나 뭐 분과장 같은 임원들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업무가 과하게 부담된다면은 약간 형평성에서도 이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본연의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도록 조합원 모두가 약간 그 일적인 측면에서 서로 할 일을 분담을 하면은 학부모 조합원들이 조금 더 과하지 않게 덜 부담스러운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조합원에 대한 이해는요.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다른 구성원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은 학교의 구성원에 국한해서 사업과 교육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역 주민은 이 학교협동조합과 어떤 특별한 연관성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역 주민으로서 내 지역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활동을 제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 조합원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다지고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해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조합원은 학교 내 구성원이 아니므로 학교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답은 틀립니다. 지역주민도 엄연한 학교협동조합 운영의 주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조합원 간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퍼실리테이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활용을 해서 타인을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배려하는 태도까지 기르면 바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교육법을 활용을 해서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교육법을 활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받다 보면 나와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하지만 내 그 위치는 달라요. 이쪽은 선생님이고 저는 학부모고 또 지역 주민이고 각각 그 입장은 다르지만 서로 그 다름을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 교육법 활용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가 그러면 정확히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퍼실리테이터는 조직의 역량을 개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갈등을 관리하고 그리고 조직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역량 개발, 문제 해결, 갈등 관리, 정책 수립 이러한 것은 어떤 조직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소통 전문 리더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퍼실리테이터 교육법이 지금 각 조직에서 비단 학교협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여러 조직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고등학교 협동조합에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했을 때 그 활동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덕목이 바로 사람은 모두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사안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다릅니다.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의견을 수렴할 때 이 사항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생각이 다 제각각이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거를 이해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성인인 저조차도 이렇게 그런 환경이 생경한데 10대인 아이들은 그런 것을 미리 경험하고 사람들이 모두 다르다라는 거를 좀 숙지를 하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덕목을 이미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교육적 효과와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모두 다르다라는 이것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같은 맥락인데요. 늘 최선을 다하고 또 잘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어떻게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시각을 갖고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은 크게 언성을 높일 일도 화가 날 일도 크게 없고 우리 조직이 우리 학교협동조합이 다 잘 되자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터의 인간 이해 방법은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하게 되면요. 상대나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잘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같은 조직에 있는 그런 다른 구성원들을 또 같은 시각으로 같은 맥락으로 또 이렇게 관찰하고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은 전과 교육을 받은 후는 확실히 달라져 있음을 모두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자, 퍼실리테이터 교육법이 조합원 간의 의사소통으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교직원 응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하다. 뭘 교직원만 따로 응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체는 보통 선생님들이죠. 그리고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에 계신 선생님들, 그다음 아이들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교의 모든 그 시설물을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들, 이런 모든 교직원들이 그 학교에 있을 때 그 공간 안에서 행복하면 그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좋은 기운이 가르치고 보호한다는 그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기운으로 전달을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교직원을 위한 각종 이벤트랄까 교육활동 각종 행사를 이렇게 마련을 합니다. 그게 뭐 굉장히 과한 것도 아니고요. 마음을 전하는 활동인데요. 이런 활동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많이 바뀝니다.
학교협동조합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우리 땡땡 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학교협동조합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구나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을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라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부모, 지역주민, 조합원 대상의 아까 그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원이 그런 학부모나 지역주민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학부모나 지역주민인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게 이렇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이렇습니다라고 역으로 이제 이렇게 강의를 교환하는 활동을 하는 학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어떻게 보면은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그런 원만한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 교직원 응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활용하시면 좋은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교직원 응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선물이나 그리고 뭐 굿즈 상품들, 학교협동조합의 로고가 적혀 있는 거나 아니면 다양한 디자인 같은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솜씨가 좋은 분들 많잖아요.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 조합원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또 이렇게 응원해 드리고 격려해 주는 그런 이벤트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많이 힘이 나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활동이 있었다면 이번에 세 번째로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과 연대하는 활동은 정말 이거는 거의 뭐 경계가 없습니다. 다양하게 기획만 하고 학부모 지역 주민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분을 지을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학교라는 공간을 매개로 해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진은 지역에 있는 학교협동조합 그런 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네트워킹하는 활동이고요. 이것은 바로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김장을 직접 담궈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기부하는 그런 활동을, 근데 서울에 있는 뭐 지역적으로 어디라고 할 거 없이 연탄 또는 김치 나눔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기관과 연계한 활동은 거의 모든 학교협동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조직원의 역량 개발을 돕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통 전문 리더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답은 퍼실리테이터입니다. 조금 영어 발음이라 좀 어려운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법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한번 직접 현장에서 응용해 보시는, 교육 방법으로 응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합원의 관계 형성의 방향성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학교협동조합은 비영리 조직이라는 것조차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이면서 법인입니다. 학교 안에 속해 있지만 엄연하게 학교와는 독립된 별개의 비영리 법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학교협동조합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공동체 의식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각종 수익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학교 가게도 하고 생활복, 체육복도 판매하고 또 비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다양한 로컬 푸드를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을 학생 복지, 이를테면 학교 학생 장학금 으로 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학교에 어떤 시설물, 실제로 뭐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LED 전구, 전등 이런 것들을 학교에 기부하는 학교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정말 그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장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학교협동조합이 이런 수익을 통해서 근데 학교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장 나눔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서 지역으로도 환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의식을 키우면서 이런 수익은 학생 복지와 지역으로 환원하는 선순환의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학교협동조합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만 꼭 기억하시면 학교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관계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갈등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와 틀리다, 틀리는 건 별로 없죠. 거의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다름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그 갈등을 극복하는데 여러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 교육과 같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교육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이해 폭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이 더디다고 했습니다. 보통 주식회사 같은 경우 주주가 이제 발언권이 힘이 이제 센 그런 주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말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잖아요. 하지만 학교협동조합도 그렇고 일반 협동조합도 그렇고 1인 1표제라는 것을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은 모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사결정의 시간이 더디죠. 또 수고롭고 노력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을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어떤 사람의 장점은 그 이면이 바로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고, 그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을 하면서 관계 맺음을 한다면 정말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은 바로 조직의 성과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하면은 더욱더 독려하는 태도를 가지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학교에 왔는데 성적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좋은 점을 누군가가 이렇게 발견해서 너는 무엇을 참 좋구나, 너의 이런 면이 좋구나라고 발견해주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학생들이 그 학교 생활이 굉장히 또 밝고 좋은 방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은 지금 이제 계속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앞으로 의학과 과학이 모두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것도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여러 번의 이제 직업을 앞으로 인류는 이제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런 기술 혁신의 시대에 평생 학습은 이제 필수 항목이죠. 근데 학교협동조합은 계속 꾸준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또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어떤 교육 모델을 또 찾고, 이래서 계속 새로운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그런 기업가 정신도 키우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평생 학습이 필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은 어떻게 보면 학교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인이건 청소년이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가 이런 걸 잘하네,
내가 여기에 참 강점이 있구나를 스스로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부분을 학교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아니면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도 몰랐던 이런 장점이 있었네라고 그 장점을 끄집어내서 그걸 계속 강화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자존감, 성취감도 고양하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영역의 활동과 도전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 성장은 인간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화두지 않습니까? 학생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협동조합의 학부모나 지역주민, 교직원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좋은 면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타인이 가진 좋은 면도 발견해 주고, 그러면서 공동으로 성장하는, 조직도 성장하고 개인도 성장하는 그런 환경이 바로 학교협동조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체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느슨한 연대를 통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은 미래사회에 더욱 부상하게 될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서로 좋은 관용과 배려, 존중과 신뢰 등의 덕목을 발휘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려고 모두가 노력하는 방향으로 지향되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비영리 조직으로 학교에 속한 기관. 두 번째, 비영리 조직으로 독립된 법인체. 세 번째, 영리 조직으로 학교에 속한 기관. 네 번째, 영리 조직으로 독립된 법인체. 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 네 개 중에서 학교협동조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두 번째. 학교협동조합은 비영리 조직으로 독립적인 법인체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조합원 간의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체별 역할에 대한 이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각각의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랄까 어떤 장점, 단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 간의 의사소통 방법인데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방법으로는 퍼실리테이터 교육법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교직원 응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과의 연대 활동 등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간의 관계 형성의 방향성으로는요. 첫 번째, 학교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을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사람은 모두 다르다는 점을 또 이해합니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이 평생 학습터로서 성장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을 또 인지하고 더 나아가서 연대를 통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바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